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문란한 데다 시건 방지기 짝이 없는 시누이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시누이를 제대로 박살 내주고 남편까지도 저의 확실한 편으로 만들고 나니 속이 후련하네요. 교활한 데다가 사람을 은근히 가지고 놀며 괴롭히던 시누이를 박살 내기까지의 사연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동생 귀국하게 되면 당신이 좀 잘 챙겨줘. 동갑내기인데다가 당신이랑은 똑같이 예고 나왔으니까 통하는 게 많을 거야. 나 내향성인 거 알면서 어려운 부탁하더라. 그리고 아가씨 성격. 솔직히 내가 감당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 당신한테 들은 일화들만 봐도 장난이 없더구먼. 결혼식 때 바쁘다고 못 오신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였다니까? 그거야 어느 정도 과장해서 말한 거지. 소주병으로 사람 머리 깼다든가 그런 것도 지가 부풀려서 얘기한 거라니까? 그 착하신 아버님이 화나서 머리까지 삭발했을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닐까? 아가씨 성격 감당할 자신 없으니까 당신이 전적으로 케어해줘. 나는 옆에서 적당히 분위기만 맞추고 있을 테니까. 미안. 아빠가 지금 몸이 안 좋지만 않았어도 집에 개를 들이는 일은 없었을 텐데. 이건 유학 보내놓고 귀국을 했으면 취직해서 돈 벌 생각을 해야지. 놀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돌아버리겠다. 그래도 당신 말은 잘 듣는다며? 당신이 엄하게 하면 아가씨도 폭주야 안 하겠지? 그리고 원래 예술하는 사람들은 좀 독특한 면이 있잖아. 솔직히 당신이 생각해도 걔가 배우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얼굴 죄다 갈아엎어서 성형티 오만상 나는 데다가 성격은 좀 더러워야지. 연기야. 내가 못 봐서 할 말은 없다만 뜬다고 해도 금방 침몰할 것 같다. 그런 성격이면 이것 봐. 당신도 얘기했네. 성격 안 좋은 거. 이래놓고 과장해서 말했다고 하면 설득력 전혀 없는 거 알지? 같이 있으면서 여러 말들 들을 수 있을 텐데 적당히 흘려들어. 그래도 유학 가기 전에는 제법 철든 모습 보여줬으니까 사람이 달라져 있길 바라야지. 못된 친구들이랑도 인연 다 끊고 새 출발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좋게 봐줘야지. 어쩌겠어. 어릴 적부터 사고를 많이 쳤다던 시누이는 인생을 편하게 살다가 대학에 들어갈 때쯤 되어서야 배우로서 대성하고 싶다면서 훌쩍 유학을 떠나버렸죠. 유학 비용이 만만찮게 들었지만 차라리 눈에 보이지 않고 뭐라도 하겠다고 하니 안심이 되었다던 남편의 말 때문에 저는 겁을 지레먹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의 달달한 신혼생활에 안 좋은 쪽으로 많은 변화가 생길 것만 같은 예감 때문이었는데요. 그 예감은 불행히도 틀리지 않더군요. 아가씨, 제가 수건은 따로 수건 담는 주머니에 넣어달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우울하다고 고양이 기르셔서 가뜩이나 털도 많이 날리는 거 아시죠? 털 묻은 빨래랑 수건 뒤섞이니까 얼굴 닦을 때마다 간지럽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이가. 어머머, 새언니. 오빠 핑계 대면서 저 핍박하시는 거예요? 잠깐 몸 좀 머물다 가겠다는데 너무하신다. 그리고 고양이는 제가 유학생활 내내 함께 있었던 애인데 버리기라도 할까요? 버리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건 하자는 뜻이잖아요. 함께 사는 상황인데 배려를 해야죠. 고양이 빗질 자주 하시면서 털 안 날리게 해주시고 똥오줌은 제때 치워주시고요. 가뜩이나 저 기관지도 안 좋은데 고양이 화장실 설치한다고 모레까지 집에 있으니까 힘드네요. 힘든 거 자꾸 얘기하시는데 반대급부로 저한테 돈 받으시잖아요. 월세 50만 원 드리고 있는데 뭐 큰 문제 있어요? 월세 50만 원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돈 받은 적도 없는데. 오빠 지금 좋은 회사 다니고 있는 거 따지고 보면 제가 유학 가서 스트레스 안 받게 해준 덕분이거든요. 제 공이 큰 거니까 한 달 용돈 80만 원은
오빠한테 받아야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오빠가 저한테 용돈 30만 원씩만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못 받은 50만 원은 드리고 있는 거나 다름없단 얘기죠. 그게 무슨 궤변이에요, 아가씨. 용돈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아야지. 80만 원 받아야 하는데 50만 원을 덜 받고 있다뇨. 그이한테 얘기 많이 듣기는 했었는데 기가 막히네요, 정말. 새언니, 부탁 좀 드릴게요. 배우로서 대성하려면 감정 조절을 평소에 잘해야 하거든요. 조만간 오디션 볼 거 생각하면 미리부터 메소드 연기에 필요한 감정 유지해야 한다고요. 무슨 배역으로 무슨 오디션을 보는데요? 조연이기는 한데 말괄량이의 싹수 없는 여자 역할이요. 아, 싹수 없는 역할이군요. 아가씨는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비꼬는 거예요? 저 싹수 없다고 은근히 돌려까는 거? 돌려까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잘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솔직히 아가씨가 연기하는 걸 못 봐서 배우한다고 하실 때 잘하시려나 궁금했었거든요. 왜? 미리 보여줄까 찐따녀나? 네? 지금 저보고 찐따라고 하신 거예요? 하하, 연기한 거예요, 연기. 일진 역할이라서 욕을 좀 해야 하는데 역시 좀 어렵네요. 어찌 됐건 앞으로 제가 예민하게 굴더라도 배역에 몰입하고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저 원래는 아주 착한 사람이거든요. 역할 위해서 성격 조절 중이니까 괜히 건들다가 다치지 마시고요. 제가 다친다고요? 황당하네요. 거참. 지 분수도 모르고 뻗대는 건 고등학교 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네. 맘 같아선 확 다 까발려버리고 조져주고 싶은데 내가 참는다. 아가씨가 제 고등학교 때를 어떻게 아세요? 그리고 까발린다뇨? 이것도 연기였어요. 연기. 자꾸 속으시니까 제가 다 민망하네요. 집에서 하루 종일 뒹굴거리다가 밤이 되면 야한 옷을 입고 클럽으로 놀러 가기나 하는 시누이. 집안일을 거들기는커녕 오히려 만들기만 해대고 그걸 지적했더니 뻔뻔하게 받아치는 모습이 참 황당했습니다. 남편에게 일을 다 일러 바쳤더니 시누이는 반성하는 척을 하면서 저를 교묘하게 골탕 먹였죠. 야, 너 수건 제대로 정리하라니까 왜 제대로 하질 않아? 내가 말하는 것만 무섭다 이거야? 옛날 생각나게 해줄까? 왜 그래? 나 수건 다 깔끔하게 치웠어. 잘 정리했는데도 새언니가 뭐라고 해서 나도 억울했다고. 와, 아가씨 지금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정리하라고 부탁드렸는데 하나도 안 해두셨잖아요. 이렇게 모함하실 줄 알고 제가 사진도 찍어놨어요. 수건 정리하는 주머니에 잘 넣어둔 거 보이지, 오빠? 이것만 보면 네 말이 맞기는 하는데 내가 널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워낙 네가 과거의 전적들이 화려하잖냐. 헐, 속상하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럼 내가 거짓말이라도 한다 이거야? 솔직히 말해서 새언니가 나한테 지적할 때 나는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 이 집안에 고양이 들이게 해준 것도 고맙고 머무르게 해준 것도 고마워서 최대한 눈치 보고 있었다고. 그런데 오빠가 새언니 말만 믿고 내 말은 안 믿으니까 진짜 실망이네. 슬플 지경이야. 이번은 넘어가는데 만약에 연기하는 거면 진짜 죽는다. 아니라니까. 오빠, 내가 새언니 엿먹이려고 일부러 사진까지 찍어가면서 연기하는 중이라 이거야? 진짜 황당하다. 황당해. 본인이 억울하다며 황당해하는 신우의 모습에 속이 뒤집어지는 것은 저뿐이었죠. 저는 남편에게 신우이가 연기를 하고 있으며 저를 골탕 먹이려고 계획적으로 이러고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여보, 나 진짜 억울해. 내가 아가씨를 이유 없이 모함할 사람이야?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없는 일을 만들어가면서 모함할 사람이냐고. 나야 당연히 당신 믿지. 그런데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할 거야.
얘가 작정하고 가족들한테 이미지 개선하려고 그러는지 당신을 타깃으로 삼은 것 같거든. 그게 무슨 소리야? 나를 타깃으로 삼다니? 어릴 때 친척들이며 가족들이며 모일 때 본인 주목받으려고 별의별 짓 다 한 애야. 일부러 아픈 척 하는 건 예사고, 지가 상처 내놓고 남이 냈다고 거짓말하는 것도 예사였으니까. 진짜? 아니, 아가씨 성격은 대체 왜 그러신데? 내가 고등학교 때 제일 싫어하던 애랑 어쩜 그렇게 똑같냐? 고등학교 때 당신이 예고 다닐 때 얘길 워낙 잘 안 해서 몰랐네. 그러고 보니까 둘이 동갑인데 어떻게 마주친 적도 없냐? 솔직히 말하면 내가 고등학교 때 왕따 당하다가 전학을 갔었거든. 나 1학년 때 찐따라고 놀리면서 주도적으로 나 엄청 괴롭힌 애가 있었어. 옆자리에 놓인 과자, 친구 건 줄 알고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 괴롭힌 애 거였거든. 뺨 맞고 머리채 뜯기면서도 난 사과했다고. 그러니까 적당히 하라고 했는데 아주 도끼를 품고 덤벼대더라. 아가씨 보니까 왠지 걔가 떠올라서 힘들 것 같네. 전교에 소문도 나고 그럴 정도였어? 그런 거라면 지민이도 들어는 봤을 것 같은데. 워낙 학기 초일이라서 아가씨는 잘 모를 거야.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아가씨도 혹시 일진이라든가 그런 무리랑 어울리는 부류였어? 나야 잘 모르지. 걔한테 워낙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도 당신도 대충 들은 건 있을 거 아냐. 사실 나랑 고양이며 수건건으로 말다툼하다가 갑자기 찐따년이라면서 욕을 박더라고. 조만간 볼 오디션 연기 연습이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톤이 자연스러워서 놀랄 정도였어.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소주병으로 학교에 머리도 깬 적 있다며. 그런 얘기 들으니까 내가 무서워서 그래. 원래 배우들은 비흡연자도 골초처럼 보이려고 연습한다잖아. 걔가 연습을 열심히 했나 보지. 그게 당신 솔직한 감상이야? 모르겠다. 정말 솔직히 말하면 가족이 지민이 때문에 워낙 스트레스를 받고 그랬었거든. 그 와중에 엄마랑 아빠는 나 수험생활 방해 안 받게 하려고 최대한 감추려고는 했지. 하지만 그래도 언뜻언뜻 들리는 이야기 같은 건 있잖아? 그런 것들로만 판단하면 아마 일진 비슷한 건 아니었을까 싶기는 하네. 나 앞으로 아가씨한테 막말 못할 것 같다. 아니, 막말이야 할 필요 없겠지만 당당하게 할 말은 해. 당신이 뭐가 무서워서. 내가 집에서 집안일하고 있으니까 전업주부라 속 편하겠다면서 속을 얼마나 긁어대는지 몰라. 당신 덕분에 호의호식한다면서 오빠 돈 다 빨아먹네 어쩌네 비꼬는데 진짜 열받게 한다니까? 내가 정색하면 또 농담인데 왜 그러냐면서 실실 쪼개기나 하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떳떳하지 못한 건 오히려 내 쪽이지. 당신이랑 결혼한 덕분에 장인어른한테 사업이며 업무 관련해서 많이 배우기도 했잖아. 가끔씩 낚시 같은 거 같이 하거나 바둑 두면서 배우게 되는 공부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한 기업의 사장님이면 확실히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싶더라. 장인어른 볼 때마다 느껴. 그렇게 얼굴에 금칠한다고 당신한테 뭐 떨어지는 거 없거든? 당신 남편, 아쉬운 소리 못하는 성격인 거 알잖아. 어찌 됐건 동생이 또 까불면 다 나한테 일러 바쳐. 내가 이거 버릇 제대로 고쳐놓을 테니까. 됐어. 어차피 맨날 밤에 어디 놀러 가는지 집에 거의 있지도 않은데 밥 차려줄 때 제외하면 부딪힐 일 없으니까 미리 밥 차려두는 식으로 내가 요령껏 피해볼게. 아니, 아무래도 한마디 좀 해야겠어. 오빠로서도 당신 남편으로서도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싶네. 야, 송아. 아니, 송지민. 너 오디션 준비는 잘하고 있어? 매일매일 열심히 하고 있어. 발에 땀이 날 정도로. 내가 알기로는 밤마다 클럽에 놀러 가는 것 같던데? 엄마가 준 카드 끊겨봐야 정신 차리지?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오디션 준비를 하든지 스스로 뭔가 좀 성실하게 해볼 생각은 없냐? 왜 이래? 나 이번 오디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사람이야. 배역에 몰입하려고 매일 클럽 가는 건데? 맘 같아서는 평상시 생활도 싹수 없이 하고 싶은데도 참고 있구먼. 아가씨, 궁금해서 그런데 그 배역이라는 거. 대사가 얼마나 되는데요? 그리고 오디션 일정은 또 어떻게 되고요? 의심을 하려는 게 아니라 기간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 기간 동안은 배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왜요? 기간 알려주면 딱 그때까지만 배려해 주시게요? 배우라는 건 일상부터가 단련이고 예술의 연속인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금은 무명이라도 나중에 대배우로 성공할 텐데 그때 가서 미리 잘해줄 걸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잘해주세요. 하나 또 물어보자. 넌 친구 없냐? 인싸인 척은 다 하더니 어떻게 집에 있을 때 전화 받는 꼴을 못 보냐? 내가 친구 없든 많든 오빠가 뭔 상관인데? 쓸데없는 걸로 참견 좀 하지 말지? 쓸데없는 걸로 참견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집에서 스트레스를 주니까 그러는 거잖아. 친구 있으면 친구 집에서 좀 놀고 오기도 해라. 그래서 밤마다 놀러 다니고 있잖아.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오빤 신경 좀 끄자. 응? 신경도 끊고 용돈도 끊어줄까? 까불지 마. 당장 나랑 집사람이 맘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너 집에서 쫓겨나는 거야. 왜 오빠는 동생 편 안 들고 새 언니 편만 들어? 해도 너무한 거 아냐? 차별당하니까 서럽네 정말. 우는 척해도 안 믿을 거니까 아까운 수분 뽑아낼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기본적인 집안일은 하면서 지내. 백수처럼 지내는 걸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사람 같은 태도는 유지하라는 거야. 집사람이랑 나한테 대들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은 그게 다야? 그래, 적당히 건방지라고. 그리고 오디션 준비한다느니 하면서 별 가짜는 핑계로 네 헛짓거리 참아달라고 하지도 말고. 지금 이 집에 들여놓고 네가 하는 태도 참아주는 것만으로도 나나 집사람이나 충분히 힘든 상황이거든? 연기한다면서 저한테 막말하시는 것도 앞으로는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농담인지 진담인지도 모르겠고 재미도 없어서 불쾌하기만 하거든요. 지금 제 연기 모욕하시는 거예요? 또 말도 안 되는 트집 잡는다. 진짜 죽어볼래? 오빠도 아빠랑 똑같아. 말 안 통하면 주먹이나 들어 올리지. 언제 말로 차분하게 설득하고 타일러 준 적 있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맨날 엇나가기만 하는 거잖아. 좋게 말을 해서 네가 안 들었다고는 생각을 못하고 한두 번 사람이 참아주면 고마워하고 적당히 선을 지켜야 하는 거야. 그런데 너는 그 선을 보란 듯이 자꾸 넘으니까 혼나는 거고 엄마만 아니었어도 너 같은 건 진즉에 손절했어. 나도 오빠가 돈줄 아니었으면 이미 100번도 넘게 손절했어. 그래 놓고 내가 주는 용돈은 꼬박꼬박 잘만 받아가고 있는 주제에 말이 많네. 꼴랑 30만 원? 퍽이나 눈치 볼 만한 금액이다. 그렇지? 엄마가 그러더라. 네가 또 선 넘고 헛짓거리해서 몸 편찮으신 아빠 귀에까지 안 좋은 소리 들어가겠다 싶으면 바로 말하라고. 카드 준 거 바로 정지시키고 너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건 방치할 거라고. 하, 지금 그걸로 사람 협박하는 거야? 치사하다 진짜. 치사하다 못해 대단해서 박수를 쳐주고 싶을 지경이야. 나나 엄마가 대단할 정도로 치사한 짓을 하게 만든 네가 더 대단하지. 하여튼 난 분명히 경고했다. 적당히 선 지켜 예의 있게 대하고 허튼 수작질로 집사람 괴롭히지도 말고. 남편이 한마디를 한 이후에는 시누이도 조금은 잠잠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기분이 나쁘다는 듯이 아예 말도 걸지 않았었는데 차라리 그러니까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언제까지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지만 그것은 이뤄질 수 없는 바람이었죠. 시누이는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 집에 들어와서는
침대에서 자고 있던 제 머리채를 잡고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야, 네가 내 과자 먹었어? 내 과자 어떻게 했는지 말해. 내 유산균 음료수는 또 어디다 치웠는데? 이거 놓고 말하세요. 머리 뽑혀요. 아,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호구 등신으로 보이지? 난 오빠가 무서운 거지 찐따. 네가 무서운 게 아니라고. 이게 어디서 까불어 대고 있어. 이것 좀 놓으라고요. 어? 너 지금 밀쳤어? 나 밀친 거야 찐따년이? 그래.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오랜만에 참교육 좀 해줘야겠네. 옛날 생각 좀 나게 해줄까? 나중에 남편 오면 다 일러 바칠 거예요. 연기라고 말해봤자 씨알도 안 먹히니까 그런 줄 아세요. 어머, 그건 좀 무섭네. 오케이.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가씨 지금 술 취한 척한 거예요? 오빠랑 새언니가 내 연기를 너무 못 믿어하니까 슬쩍 맛만 보여준 거예요. 오디션 준비 잘하고 있는데 자꾸 잔소리하면서 사람 힘들게 하잖아요. 남편이 분명 경고했을 텐데 또 이러시는 이유가 뭐죠? 술 취한 척하면서 머리채 잡는 건 선 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왜 제가 사놓은 과자며 유산균 음료 사 먹는 건데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나서 먹는 보상이고 꼭 지켜야 하는 루틴인데 그걸 왜 깨냐고요. 남편이 먹었겠죠. 출장 간다고 하면서 냉장고에서 이것저것 챙겨가던데 그때 딸려갔든지 했을지도 모르고요. 원래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잖아요. 어쨌거나 오늘 일은 저도 실수였으니까 미안해요. 똑같이 산발이 된 상황이니까 쌤쌤으로 치고 넘어가자고요. 장난해요? 지금 먼저 엄한 사람 도둑질한 사람으로 몰아놓고 머리채 잡아쥐고 흔들었잖아요. 심지어 술 취한 척하면서 사람 괴롭혀놓고 할 말이냐고요. 제가 좀 집요한 년이거든요, 새언니. 조사 같은 것도 아주 철저하게 하는 편이고요. 가령 최근에 사귀게 된 남자친구가 소형차 몰고 다니고 있지만 사실은 아주 잘 사는 집안의 도련님이라는 것도 미리 파악할 정도랄까요? 갑자기 아가씨가 사귀는 남자 얘기가 왜 나오는데요? 저 말이죠. 다 알고 있거든요. 새언니가 오빠한테 말 못한 비밀이 있다는 것 정도. 고등학교 때 이 남자 저 남자 골라 사귀면서 아주 문란하게 놀러 다녔다면서요? 낙태도 한 경험이 있으시다고 그랬던가? 그래서 도망치듯이 다른 학교로 전학 간 거잖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원래 진실에 거짓말을 살짝 섞으면 그럴듯하게 들리는 법이거든요. 새언니가 그냥 당분간 제 비위 맞춰주면서 찐따처럼 좀 얌전히 굴어주세요. 그럼 저도 헛소문 퍼뜨리지도 않을 거고 미친년처럼 굴지도 않아 보려고 노력은 해볼게요. 그런데 만약에 또 오빠 등에 업고 저 괴롭게 한다? 그러면 바로 과거 더러웠던 이야기 쫙 퍼지는 거예요. 하려면 얼마든지 해보세요. 저는 떳떳하니까. 새언니, 참 순진하시다. 원래 본인이야 떳떳해도 소문이라는 게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 나는 법이거든요. 적당히 그럴듯한 증거 몇 개 가지고 오빠한테 찔러주면 사람인 이상 신경이 쓰이지 않겠어요? 만약 내 배우자가 과거 문란했다고 하는 소문만 있어도 정말 찝찝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새언니. 앞으로 저한테 좀 더 잘해보세요. 아시겠죠? 뭘 어떻게 잘하라는 건데요? 지금도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제가 필요하다 싶은 건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려고 성의를 보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성형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약소한 성의나마 보인다거나 몸이 피곤하다고 하면 마사지를 해준다거나 이걸 일일이 얘기해야 돼요? 센스가 참 없다. 그러니까 왕따나 당하지. 아가씨가 그 얘기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전학 간 것도 알아맞혔는데 왕따 당한 것쯤이야 모를까 봐요? 찐따 같은 표정 지으면서 얼타지 말고 앞으로 센스 있게 알아서 잘합시다. 제가 왕따 당한 이야기를 남편이 해줬을 리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우이 본인이 저의 과거에 대해서 알아냈다는 것인데 너무나도 상세하게 알고 있는 듯한 게 꺼림칙하기만 했습니다. 고민하던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괜히 남편이 신우이에게서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다가 더 오해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나 당신한테 말 못한 문제가 있어. 그걸로 아가씨가 나 협박까지 하니까 당신한테 그냥 미리 말을 해야겠다 싶어서. 무섭게 갑자기 왜 분위기를 잡고 그래? 편안하게 말해봐. 나 왕따 당했을 때 안 좋은 소문도 같이 났었거든. 이 남자 저 남자 골라 사귀면서 몸 함부로 굴린다는 식으로. 내가 서둘러서 전학 간 건 그런 말을 아무도 안 믿어주는 게 환멸이 나서 그랬던 거야. 그런 일이 있었구나. 당신이 편하게 얘기 못할 만은 했네. 당신은 이 문제로 아무렇지 않은 거야? 아무렇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 어차피 헛소문인 거 다 알고 있는데. 당신이 정말 그런 문란했던 과거 있었으면 이렇게 나한테 말도 안 했을 거고. 나랑 사귀면서 다녔던 학교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겠지. 무엇보다 오랫동안 당신을 봐왔던 게 나야. 내가 못 믿으면 당신을 누가 믿어줘? 감동이다, 정말. 우리 남편 이렇게 말 잘하는 줄 몰랐네. 말만 아니라 행동도 잘하는 사람이지. 동생 당장 내보내든지 하자. 당신한테 협박이라니. 이거 진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아가씨 보나 마나 발뺌할 거고 어머님이랑 아버님 쪽에 가서 힘들게 할 게 틀림없어. 차라리 내가 더 모욕받더라도 확실한 증거를 잡아볼까 싶어. 괜찮겠어? 괜히 그러다가 또 싸움이라도 나고 그럴까봐 걱정되는데. 안 들키게 알아서 잘할 거니까 걱정 마. 그보다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아가씨 고등학교 때 사진 같은 거 남아있어? 고등학교 때 사진은 왜? 걔 얼굴 싹 다 갈아엎으면서 과거에 있었던 사진이며 흔적들 싹 다 지웠잖아. 나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나한테 돌았던 헛소문 알고 있었던 것도 그렇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랑 가까웠던 사람 같아서 나 괴롭히던 일진무리에 끼어 있었나 싶기도 한 게 나보고 찐따라면서 욕한 날 있지. 오랜만에 나 고등학교 다시 다니게 되는 악몽도 꿨었다. 그러니까 사진 있으면 좀 찾아주라. 응?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찾아보기야 하겠다만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네. 걔가 또 집에서 어지르는 건 잘해도 이런 쪽으로는 철저한 타입이거든. 배우한다고 갑자기 진로 결정하고 유학 갈 즈음부터 SNS며 친구며 연락처 죄다 없앴잖아. 알아보는 사람 있을까봐 발성학원 다니면서 목소리까지 바꾸는데 아주 독하다 싶더라. 심지어 개명까지 했으니까 말 다 했지. 뭐? 아가씨가 개명까지 했었어? 지금 이름은 송지민이잖아. 그럼 원래 이름은 어떻게 되는데? 원래 이름은 송하영. 혹시 당신이 아는 이름이야? 송하영? 당신 지금 송하영이라고 그랬어? 왜? 누구길래 그래? 당신 해코지한 애들 중 하나야? 아니, 해코지한 애들 중 하나가 아니라 주동자야. 남편은 저를 괴롭히고 전학 가게 만들었던 폭력 가해자가 본인의 동생이었다는 사실에 경악했지만 그런 남편보다도 더욱 큰 충격을 받은 것이 저였습니다. 가끔 고등학교 시절 왕따 당하던 악몽까지 꾸게 만들던 가해자가 저의 시누이였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죠. 하지만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 시누이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를 떠올려 보면 저를 대하던 태도들도 납득이 갔습니다. 묘하게 아는 척을 해대고 제 말과 행동이 거슬린다는 듯 가소롭다는 듯 굴었던 태도는 여전히 저를 우습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었죠. 남편은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다며 불같이 화를 냈지만 스스로 복수를 하고 싶다며 그런 남편을 만류했습니다. 철저한 복수를 위해 저는 녹음기를 준비해 또다시 시누이가 제게 패약질을 해댈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기회가 왔습니다. 새언니,
언니가 좋아하는 잡채 해놓았어요. 집에 오면 발 마사지도 해줄게요. 아가씨가 웬일로 저한테 친절을 베푸시네요? 저한테 뭐 부탁할 거라도 있으신가 봐요. 제 남자친구가 말이죠. 인텔리한 여성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섹시미는 충분히 어필했으니까 지성미도 어필을 하고 홀딱 반한 남자친구한테서 명품도 뜯어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사돈어른 회사에 나 좀 꽂아줘요. 나 이미지 메이킹 도와주면 언니 매일같이 극진하게 모실 테니까. 네? 이 미친년이. 지 과자 좀 먹었다고 내 뺨 따귀 때릴 때는 언제고? 네? 새언니, 그게 무슨 말이세요? 제가 새언니 머리채 잡았던 건 연기 연습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그랬던 거잖아요? 뺨따기 때린 적은 있지도 않은 일인데, 그건 또 무슨 얘기신지? 이것도 남이 볼까봐 모른 척 하는 거 봐. 네가 과자 먹었다고 나 괴롭히고 때리고 왕따의 헛소문까지 퍼뜨렸잖아. 하영아, 그렇게 티를 내놓고 내가 계속 모를 줄 알았니? 일단 집에 와서 얘기하시죠. 뭔가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새언니가 모르는 사연이 있는데, 그거 들으면 오해가 풀릴 거예요. 보나마나 개수작일 게 틀림없다 생각한 저는 남편에게 미리 얘기를 해놓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녹음기를 켜고 문을 연 순간 신우이는 살기등등한 얼굴로 제게 달려들더니 머리채를 잡고 흔들더군요. 제가 그만하라고 말을 해도 어디 찐따년이 무서운 줄 모르고 대드냐면서 옛날 기억나게 해주겠다고 킬킬 웃어대기까지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남편이 제때 들어와 신우이의 뺨을 후려갈겨준 덕분에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릴 수 있었죠. 녹음기에는 신우이가 제게 저지른 폭력의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 그제야 함정에 빠진 걸 알아챈 신우이가 울며 연기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결국 신우이는 시부모님에게서 버림받아 무일푼 신세가 되는 것은 물론 저와 남편의 집에서도 쫓겨난 상황이 되었는데요. 분노한 남편에게서 머리카락이 죄다 잘려버리게 되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해대더라고요. 과거가 폭로되면 배우로서 기름 막힐 거라 역으로 협박해줬더니 그제야 덜컥 겁이 났는지 저와 남편에게 용서를 빌고 있네요. 그동안 절 괴롭혀왔던 신우이를 생각하면 솔직히 전혀 용서가 안 됩니다. 신우이가 배우로 성공하게 되면 터뜨리든지 해서 그간 들인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도 이 분노가 온전히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래도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시부모님과 남편이 있으니 놀라고 힘들었던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은 되었어요. 나름대로 통쾌하게 복수를 한 만족감도 들고요. 왕따 가해자였던 신우이를 다시 만나게 되어 통쾌하게 복수한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